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서 짐벌은 이제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필요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지면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특히 걷거나 장면 전환할 때 짐벌을 사용하면 손떨림 보정이 되니까 영상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이게 세로 영상이 숏폼 영상을 찍을 때도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인스타360 플로우2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짐벌이 왜 필요하고 짐벌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짐벌을 쓰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짐벌을 프로 유튜버나 쓰는 장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이 작은 장비 하나가 영상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손떨림 보정입니다. 이 손떨림 보정이 되는 순간 영상 퀄리티가 확 올라가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찍는 사람이 편합니다. 손으로 들고 찍는 것보다 훨씬 덜 피곤해요. 계속 보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트래킹 기능이 있으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추적을 잘하면서 찍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기능들입니다. 오토 트래킹, 돌리줌, 타임랩스 등의 이 스마트폰만으로 구현하기 힘든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혼자 찍는 분들, 셀프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에게 AI 트래킹 기능은 거의 필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짐벌을 사용해 왔습니다. 인스타360의 짐벌뿐만 아니라 DJI, 지윤, 페이유 등의 짐벌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신에 나온 두 가지 짐벌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인스타360 플로우2 시리즈 그리고 DJI 오즈모 모바일 7 시리즈입니다. 이 플로우2 시리즈는 2 그리고 2 프로가 있고 오즈모도 7 시리즈가 7 그리고 7P가 있습니다. 들고 있는 건 7P예요. 요걸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입문자 레벨 그리고 P 또는 프로가 붙은 플래그십 레벨이 있습니다. 무게는 300g 중반대인데 오즈모 7이 가장 가볍죠. 하지만 그 이유는 이렇게 길이가 확장되는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게 길이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볍고 가격이 87,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장봉이 길어지는 게 셀피 촬영하기 좋고 세워놓고 촬영했을 때 너무 바닥에 있지 않다 보니까 연장봉이 길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지원되는 무게는 다음과 같은데 인스타360이 더 가벼운 제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최신 스마트폰을 모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갤럭시 S25 울트라 이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두께, 너비는 같거나 비슷합니다. 작동 시간도 10시간 작동하는 시간 동일하고 충전 시간은 인스타360은 2시간, DJI는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네요. 이 짐벌들은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휴대폰에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용 방식입니다. 여러 제품을 제가 써봤지만 휴대하기 좋은 게 가장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 접이식 짐벌입니다. 플로우2 짐벌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펼치기만 하면 전원이 켜집니다. DJI 오즈모 7P도 마찬가지 이렇게 펼치기만 하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전원을 켜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바로 마그네틱 스마트폰 클램프인데요. 둘 다 이렇게 클램프가 있습니다. 이 집게 모양의 클램프를 스마트폰 가운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고 DJI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클램프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짐벌에다가 착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둘 다 같은 방식의 자석 클램프입니다. 이게 편하긴 한데 우리는 이제 더 편한 방식을 찾게 되죠. 가운데, 휴대폰의 가운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자석으로 붙이는 마그네틱 폰 마운트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스마트폰 뒤에 붙이고 있다가 맥세이프 링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영상을 이렇게 세워서 볼 수도 있고요.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DJI 제품도 마그네틱 퀵 릴리즈 마운트가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편합니다. 인스타360은 35g이고 DJI 제품은 45g이네요. 짐벌에다가 그냥 딱 달아주면 끝입니다. 이게 아이폰 맥세이프용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갤럭시도 이렇게 자석 케이스가 많이 나오죠. 갤럭시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은 바로 활용 가능하죠. 이 조작부를 보시면 조금 다른데 인스타360 플로우2 시리즈는 동그란 원형 조작부입니다. 이 테두리는 돌아가는 링이고 가운데 상하 좌우 버튼이 있고 가운데 조이스틱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검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죠. 이 플로우2하고 플로우2 프로하고 다른 점은 프로에서 이 휠이 터치처럼 작동이 돼서 활용하기 좋고 동그란 외부 링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플로우2는 이렇게 돌려보면 원래대로 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작부 자체가 직관적이고 심플합니다. DJI 조작부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정면에 조이스틱이 있고 작은 디스플레이에 메뉴 버튼 그리고 하단 촬영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휠이 있어요. 돌아가는 휠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트리거가 있죠. 이 측면 휠은 돌려서 줌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한번 누르면 포커스 모드로 바꿔서 포커스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또 꾹 누르면 모듈 조명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 밝기 조절도 가능하죠. 아이폰을 쓰냐 갤럭시를 쓰냐 어떤 스마트폰을 쓰느냐에 따라서 짐벌과의 호환성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은 NFC 기능이 플로우 2 시리즈에만 됩니다. NFC가 왜 필요하냐 하는데 여기 부분에다가 휴대폰을 딱 NFC를 갖다 대면 앱이랑 자동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이 뜨죠. 바로 앱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우 2 프로에서는 애플 도킷 기능이 가능합니다. 애플 도킷은 뭐냐? 애플의 기술인데 전면, 후면 카메라 모두 자동으로 피사체를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이 트래킹하는 모듈 없이도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실현시켜주는 짐벌이 있어야지 이 기능이 작동되거든요. 그래서 플로우 2 시리즈가 좀 더 애플 기기와 호환성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갤럭시는 추적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어플을 이용하면 추적이 됩니다. 근데 더 추적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트래킹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도 추적을 굉장히 잘 해내는 거죠. 인스타360에서는 아이폰의 도킷 기능을 이용하면 사실 AI 트래커가 필요가 없는데 이게 있으면 조금 더 잘 추적을 하고 또 갤럭시도 추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후면 카메라로 찍을 때는 이렇게 장착을 하고 전면 카메라를 찍을 때는 다시 돌려서 내가 찍히도록 촬영을 하면 됩니다. DJI는 이렇게 클램프에 장착이 됩니다. 이 트래커가 조명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인스타360에서 단독으로 이 AI 트래커를 구매하면 65,000원인데 번들로 구매하면 프로에서는 40,000원을 추가하면 되고 플로우2에서는 30,000원만 추가를 하면 AI 트래커가 포함된 번들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로우2 프로 AI 트래커 번들은 239,000원, 플로우2 AI 트래커 번들은 163,000원. 근데 7P 모델에는 다기능 모듈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DJI의 다기능 모듈은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와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 수신기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DJI 마이크 미니 송신기를 구입하면 모바일로도 좋은 음질로 마이크 수음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과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지만 굉장히 편하죠. 이 마이크 수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브이로그 콤보로 마이크까지 같이 있는 콤보가 좋겠네요. 인스타360도 이런 작은 마이크가 있긴 한데 이거는 AI 트래커가 마이크 수신 기능은 안 되기 때문에 송신기, 수신기 둘 다 있는 요거를 구매해야 됩니다. 수신기는 스마트폰에 꽂아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DJI가 편하네요. 자, 두 제품 모두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에서의 호환성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로우 2 시리즈가 좀 더 애플 기기와 호환성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플에서의 활용도입니다. 자, 아이폰과 촬영했을 때 앱을 같이 사용하면 돌비 비전으로 촬영이 모두 설정 가능한데 애플 프로레스 촬영은 플로우 2 시리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 애플 프로레스가 뭐냐면 고화질 영상을 위한 고성능 비디오 코덱인데 일반인들은 사실 쓸 일이 없긴 합니다. 반면 갤럭시 폰에는 따로 돌비 HDR 촬영 설정이 없었습니다. 물론 갤럭시 기본 카메라 앱이나 다른 어플을 사용해서 HDR 또는 로그 촬영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어플과의 완벽한 호환은 되지 않더라고요. 또 애플워치로 짐벌을 컨트롤하는 건 두 짐벌 모두 가능한데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를 하는 건 이 플로우 2 시리즈만의 기능이더라고요. 요거 그냥 QR코드만 찍으면 어떤 스마트폰이든 앱 설치 없이 연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스처 제어는 모두 가능해요. V는 촬영 시작 종료, 손바닥은 추적 시작 종료, 그리고 단체 팔로우 하는 거는 인스타360은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DJI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AI 추적 성능도 중요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 브이로거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능이고 또 다른 피사체를 찍기에도 정말 좋은 기능이죠. 보통은 어플로 추적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트래킹 모듈이 두 짐벌에 모두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확실히 인식을 잘 해내고 추적을 잘 해줍니다. AI 트래킹 성능은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둘 다 진짜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빠르게 잘 추적을 해냈습니다. 사용을 해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플로우2의 트래킹 성능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 구조물 뒤에 숨었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인스타360 플로우 2가 피사체를 더 잘 추적했고 오즈모 7P는 피사체를 한번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놓치면 추적하던 네모 박스가 근처에 가서 이제 다시 추적을 해내는데 피사체가 다시 다가오기 전까지에는 놓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플로우2는 놓치더라도 카메라 앵글 내에 있으면 쉽게 찾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추적하는 대상을 놓치는 일은 잘 없을 텐데 극한의 상황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였습니다. 둘 다 아이폰 기준 15배 줌을 했을 때도 꽤나 추적을 잘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짐벌 회전 반경도 중요하죠. 짐벌이 3축 짐벌인데 펜축, 롤축, 틸트축으로 나뉩니다. 짐벌이 회전하는 반경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펜축은 좌우로 회전하는 거고, 자, 롤축은 좌우로 기울이는 수평을 맞추는 거고, 틸트는 위아래로 기울어지면서 상하로 조절되는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힌 각도들이 짐벌의 중심 축으로부터 좌우로 돌아가는 각도인데요. 시계 방향으로 몇 도,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몇 도 이렇게 적힌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330도 적힌 요걸 보시면 되는데 전부 320도에서 330도 정도로 회전 각도가 넓고 비슷한데 특히 눈에 띄는 건 플로우트 프로입니다. 펜축, 그러니까 좌우로 회전하는 게 무한입니다. 그래서 프로 제품인 거죠. 저도 사용해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롤축 또한 525도로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혹시나 짐벌 중심으로 좌우 360도로 돌아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플로우트 프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외의 상황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자,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다양한 기능들입니다. 이 각 짐벌마다 독특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모드가 있는지 먼저 쭉 나열해서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나열이 됩니다. 요렇게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아시는 모드일 텐데 이게 뭐지 하는 모드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파노라마 사진, 그러니까 360도로 찍을 수 있거든요. 촬영 후에 굉장히 독특하게 360도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돌리줌은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을 클로즈업 할 때 이렇게 보여주는 줌이죠. 요것도 촬영해 볼 수 있고, 와이드 스크린 모드는 상하 스크린 박스를 만들어서 넓은 범위에 영화 같은 비율로 촬영되는 거고, 라이브 모드는 라이브 영상을 촬영할 때 추적이 되도록 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농구 모드가 있는데요. 농구 코트를 선택을 하면 알아서 촬영이 되는 모드입니다. 이 농구를 하시면서 기록을 하시는 분들은 플로우2 시리즈가 굉장히 매력적이겠네요. 그리고 기본 모드 말고 촬영 설정 그리고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동영상 촬영에서 액티브 트래킹 줌이 있습니다. 줌이 줌아웃에서도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트래킹을 잘 해줬고요. 15배 줌에서도 피사체를 가리는 나무, 이 방해물들도 있으면 최대한 따라가서 추적이 됩니다. 대신 이거는 4K가 아닌 1080p 60프레임부터 촬영이 됩니다. 이 스마트 프레이밍 기능도 있는데 피사체가 가운데만 오는 게 아니라 9개의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춰서 피사체가 위치되고 촬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명을 추적하는 단체 프레이밍 기능도 있습니다. 텔레프롬프터 기능은 강의를 하거나 뭔가를 읽으면서 촬영을 해야 될 때 스마트폰에 프롬프트를 하나 띄워놓고 자연스럽게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 뷰티 필터도 있는데 1080p 30프레임부터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건 이제 피부, 눈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하는 겁니다. 촬영 아이디어를 추천해 줍니다.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면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촬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러면은 따라서 촬영하면 됩니다. DJI 짐벌도 설명을 해드리면 사진, 동영상, 하이퍼레스, 타임랩스 이런 거는 모두 아는 모드죠. 근데 돌리줌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면 아웃, 인을 선택해서 촬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됩니다. 파노라마 모드도 역시 있는데 넓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360도 파노라마 촬영은 없고 최대 240도까지 촬영이 있습니다. 자, 스핀샷 모드는 롤축으로 회전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와 함께 모드인데 이거는 세워놓으면 3분에서 5분 정도 쭉 촬영하는데 알아서 아이와 부모의 영상을 클립으로 기록해주는 느낌입니다. 세로로도 찍었다가 가로로 찍었다가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 모드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음악 전환 효과, 프리셋 효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중 렌즈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카메라 2개를 사용해서 액티브 트래킹 추적 범위를 넓히고 성능을 높이는 건데, 이제 크게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소모가 더 크다. 확실히 이걸 켜니까 더 피사체를 잘 잡아내더라고요. 자, 짐벌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사용 방식부터 다양한 기능들 6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보고 본인에게 더 적합한 짐벌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플로우2 시리즈가 더 좋은 사람은 혼자 촬영하는 브이로그, 릴스 중심이고 직관적으로 사용하면서 AI 기능을 자주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플로우2 시리즈가 괜찮은 것 같고요. 오즈모 7P가 더 괜찮은 사람은 이미 DJI 생태계를 쓰고 있는 사용자들, 이런 마이크 연결이 용이하고
있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세부 조정을 하는 전문가적인 성향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짐벌의 필요성과 선택할 때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 촬영을 짐벌 없이도 촬영을 할 수가 있지만 흔들림 없는 브이로그는 결국에는 편집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그 부분을 통째로 못 쓰게 되거든요. 짐벌을 한번 사용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이 짐벌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